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원광대 삼분병원 내과에 있는 박종설입니다. 오늘 그 저기 원장님께 5케이스 받아서 한번 좀 부족한 좀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검진으로 이제 갑상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낭성 내부에 포메테일 에코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고에코는 콜로이드 결정이고 양성소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는 57세 여성이고 3개월 전 그 초음파에서 양측 갑상선 결절이 발견이 되었고 좌측 갑상선 결절 FNA 검사를 비나인으로 판정이 되었고 팔로우업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갑상선 혁부는 그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 갑상선에 그 시스틱 이런 체인지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메테일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이 그 에코제니시티가 올라가 있고 그 포스트리어 어쿠스틱 섀도우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콜로이드 결정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상선 종단상에서도 다양하게 조그만 그 시스틱 그 병변들이 좀 보이고 있고. 잠깐 전에 예. 이런 저이코 결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옆에도 이건 베셀이라고 생각되고 예. 요거하고 그 옆에 그것도 요거랑 요거 예 그거 네. 사이즈도 작고 뭐 도플러를 펴봐야 알겠지만 인터미디어트는 이제 비나인이지 않을까 싶긴 왜냐면 하는데. 저기 스페큘레이션 같이 삐쭉삐쭉하기도 하고요. 아, 물론 완전히 마크드 저이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이코 소견도 보이고, 그리고 좀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카시페이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따 김호 원장님이 너무 이렇게 묻지 마세요. 지금 시작인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나무 슬라이드 가지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 갑상선에서도 그 센트럴 에어리어에 이제 시스틱 체인지를 동반한 이런 메스가 등에코 결절이 이렇게 관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그 낭성 변성을 동반한 결절들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콜로이드 결정에 의한 고에코가 이렇게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콜로이드로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아닌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그 콜로이드 결정의 고에코도 관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FNA 상에서 그 양성 결정성 과형성으로 그 확인이 됐고, 그 앞으로도 이 환자는 그냥 추적 관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 사람 콜로이드가 아니네요. 콜로이드 시스터고 콜로이드 시스터도 있고 결절도 결절이 있고 있는 있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변을 만났을 때 하나 딱 보면 와 반갑다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것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잘했습니다. 개설하십시오. 이제 복통을 주소로 대하는 환자에 대한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였습니다. 그 63세 여성이시고 그 내원일 오전에 그 우하복부 통증과 우측 옆구리 부위 둔통을 주소로 그 방문을 했습니다. 과거력상 8년 전에 우측 요로 결석으로 ESWL을 했고, 그 초음파 검사는 말단회장과 위에 경도내강 확장이나 특기 소견은 없어서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소아스머슬이고 이 위쪽으로 이제 터미널 일레움인데 약간 그 확장된 소견은 보이고 있지만 그 이렇게 벽이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월 시크니스도 안 보이고 약간 딜라테이션밖에 안 보이죠. 딜라테이션을 있다고 판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기가 쉽지. 좀 주관적이죠. 네, 주관적이죠. 네, 주관적이죠. 백비율은 없다고. 예, 백비율은 분명히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행결장에서 내강도 그 에코는 그 정상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그거 아닙니다. 요거. 그렇게 아, 밑에 죄송합니다. 이쪽에. 예, 죄송합니다.
이게 본인 게 아니라서. 네. 버린 게 아니라서. 버린 게 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로어 앱도멘을 했을 때 그 유테러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레더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서 봤을 때 뭐 월시크닝이라든지 뭐 노듈라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그 정상 초음파 소견으로 보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신장에서 장축상에서는 뭐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단축상에서도 그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낭과 그 간을 보았을 때 그 GB도 뭐 특별히 월스크닝이나 스톤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간 실질도 그 크게 그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GB 봤을 때 이렇게 롱기튜디널하게 봤을 때 뭐 마찬가지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탈 베인 그 간의 문맥과 그 간의 당구 안에 있어서 확장된 소견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트 키드니에서도 뭐 사이즈가 줄었다든지 뭐 그런 소견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축상에서도 큰 문제는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은 그 췌장에서도 지금 요 이제 뭐 바디가 보이고 있고 SMA가 보이고 있기는 한데 크게 그 지금 여기에서는 뭐 다른 병변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 내강이 그 경도에 확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중간 음식물이 있다는 거는 이거 가스랑 이렇게 믹스되어 있다는 것만 파솔로지카나 아니고 그냥 좀 빵빵하다 이렇게. 네. 저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 지금 초음파상으로는 뭐 크게 증상의 그 증상을 유발할 만한 병변이 보이지 않아서 그 일단은 메디케이션 하면서 추가 관찰했던 그런 케이스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단 회장염이 동반된 경도의 충수 내강 확장 및 충수벽 비후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복부 초음파상에서 급성 충수염이 의심은 되나 확실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고 재검 위해서 방문을 했고 그 말단 회장의 경도의 벽 비후가 있었고 말단 회장염으로만 의심을 했습니다. 충수부의 기시부는 정상이었고 중간부의 경도의 벽 비후가 관찰이 됐지만 그 에코상이 그 충수 내강의 가스 에코상에 보이고 있고 혈류 신호 증가나 염증에 의한 지방 조직 증가상에 관찰되지 않아서 아큐트 어펜디사이티스보다는 터미널 일리아티스에 준해서 그 판단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번은 이제 소아스머슬이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터미널 일레움 쪽인데 그 약간 앞에 있던 케이스에 비해서는 약간 이 벽 비율가 이렇게 조금 보이지 않나. 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이제 그 터미널 일레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앞에 그 기시부 오리피스로 보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시쿰 요게 시쿰이고 그다음에 그 IC 밸브를 이렇게 봤던 건데 그 여기서는 저는 좀 경도의 벽 비율은 잘 보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 여기 이제 여기 터미널 일리움의 안테리어월, 네. 터미널 여기 포스테리어월, 여기 IC 바브 이게 시쿰, 예. 시쿰이래. 요 경도 백뷰, 요 나도 해놓고 잡을 나 이거 같기도 하고. 예. 넘어가십시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어스 머슬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사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 일레움이 이렇게 있는데 터미널 일레움은 마찬가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리니어 프루브로 보신 것 같은데 그 우측 요근이 이렇게 소아스 머슬이 있고 충수의 내강이 약간 좀 확장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보이는데 그 다음 케이스 다음에서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에 아펜디사이티스와 그 감별할 때 있어서 뭐 소노그래픽한 그 텐더니스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눌렀을 때 그 내강이 이렇게 감소가 안 되면 우리가 앞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내강이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봐서는 그 앞에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소견 중 하나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여기 터미널 안테리올, 예. 포스테리올, 여기 아펜딕스에 그 월이고. 그 주위가 이제 좀 프리드가 좀 차 있는. 그거는 프리드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그 메조 아펜딕스. 저거를 앞배라고 생각을 하기도 더 힘든 게 그 아펜디스 주변에 펫 인피레이션도 별로 안 보여서 이제 그 앞배가 커졌다고 앞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주위까지 다 통틀어서 보는 습관을 하셔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조금 커져 보이는 정도인데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사이즈도 우리 보통 이제 1cm 이상으로 보는데 0.4cm 정도로 이렇게 계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스가 충만된 부위에서 쟀던 것도 그 0.6cm 정도로서 그 1cm을 넘지 않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0.6입니다. 0.6이 1cm이 아니고 아, 그 진단의 크라이테리아가 0.6입니다. 전 네, 1cm 1cm 아닙니다. 0.6cm. 정상. 그래서 그 컬러 도플러를 봤을 때 이렇게 도플러가 증강되는 그 소견은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충수 주위에서 증가되는 혈류 신호도 관찰되지 않고 있어서 그 터미널 일라이티스에 준해서 일단 치료하고 보는 걸로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터미널. 확실하지는 않죠. 그냥 터미널 이름이 조금 좀 증가되는 기분이 들고 아펜딕스가 조금 스웰링되고 백이 약간 두꺼워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세컨더리 체인지로 세컨더리 체인지로 가는 거죠. 예,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캐로티드 아테리 그 케이스인데 77세 여성이고 5년 전부터 고지혈증으로 스타틴 제제 복용을 하고 있었고 스크리닝 목적으로 이제 경동맥 초음파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IMT에서 0.08cm 정도로 이제 계측이 되고 있고 좌측 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총 경동맥 분기부에서 플락이라든지 그 협착 소견은 이제 여기 이 사진에서 지금 현재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좌측 그 레프트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혈류 파형은 전형적으로 이제 아테리얼 페이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 아트럴 페이지보다는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 아트럴 페이스가 말이 좀 이상하죠. 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티팅 주는 각이요.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티팅을 줄 수 있고 반대로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 혈류가 요 박스 말이죠. 네네. 박스가 혈류가 일로 갈 때는 이 박스가 좋죠. 근데 이 박스를 기존 이제 반원거나 이제 쭉 책이나 이런 거 보면요 다 거꾸로 돼 반대로 돼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교수님 보신 거는 대부분 저런 식으로 또 돼 있으세요. 나는 볼게 일본 책에 늘 이런 식으로 일본 책은 이런 식으로 네. 돼 있어요. 그거는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스캔 카로티드 경동맥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 옆에서 하는 방법 또 사람은 머리 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책마다 약간 틀린데 대체로 일본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의 머리 옆에서 하는 그게 측면에서 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런 박스를 이렇게 놨던데. 근데 우리는 머리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안 하죠. 머리 위에서 안 하죠. 왜냐하면 머리 위에서 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옆 복부 초음파 하면서 경동맥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머리 위에서 하면 저 체어를 갖다가 검사 체위가 머리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가 이게 내 반대 일본 책에는 대부분 이렇게 있던데 인상적인 의미는 없죠. 없죠. 차이 없죠. 네. 이렇게 가냐 이렇게 네, 가냐 네, 차이니까. 그래서 이 환자 그 혈류 파형에서 이제 피크시슬리 벨루스티는 30cm%. 이게 아마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혈류 측정할 때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예. 저 혈류 측정할 때 엔트리어 파워를 이렇게 잘 보이는 데서 측정해야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좀 기울어지면 좀 변화죠. 되나요? 잠깐만요. 여기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혈류 파형도 이렇게 정상적인 파형을 보이고 있고 정상적인 예. 하이 레지스턴스 예. 플로우로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 하이 예. 레지스턴스 되고 정상
이렇게 하고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 측정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48cm/s로 측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좀 낮게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벌테브랄 아트리 그 좌측에 이제 벌테브랄 아트리 혈류 파형 역시 이것도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로 봐야 돼요. 로우 레지스턴스.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로. 이게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내려가면 로우 레지스턴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면 갑자기 탁 떨어져. 딱 떨어지죠. 아. 하이 레지스턴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팍 떨어지면은 하이 레지스턴스가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 거죠. 음. 레지스턴스가 많으니까. 아, 레지스턴스 없으면 천천히 떨어져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머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가 예, 솔리드 오간으로 들어갈 때는 오간에 들어갈 때는 로우 레지스턴스잖아요. 예. 그러나 근육이나 이런 데를 갈 때는 근육에는 시스토릭에 피가 많이 가지만 다이스토릭에 피가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가는 혈류고 혈류니까 버테브랄 아트리나 인터나 카로티는 내 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내 안으로 가는 혈류는 시스토릭에도 가야 되고 다이스토릭에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안면 근육이나 이런 데 가는 데는 시스토릭에만 가고 다이스토릭에는 안 가잖아요. 예. 예. 그, 그래서 이제 우측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를 이제 측정을 시작을 했는데 IMT는 0.07cm으로 이제 계측이 되었고, 그다음에 플락은 여기서는 저명한 플락은 이제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에 0.1cm 정도의 마진이 이렇게 스무스한 플락이 하나 관찰이 되고 있고, 컬러를 켰을 때 이 플로우를 이렇게 방해하는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의 펄스는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는 43cm/s로 측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0cm/s로 계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벌테브랄 아테리에 있어서는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34cm/s로 측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원장님 강의한 거에서 좀 따왔는데,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IMT를 측정하는 데서 이제 노멀 그런 0.6에서 0.8mm 정도로 잡고 있고, 1mm 이상이면은 CH나 CV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 부위는 이제 프록시말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디스탈 2cm 정도에서 측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디스탈 2cm이라고 하면은 혹시 이 부분을 잡으시는 건지 제가 아니 디스탈을 하는 말은 네. 바이프리케이션에서 심장 쪽으로 바이프- 머리 쪽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바이프리케이션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네, 프록시말 하는 쪽은 뭡니까 이거 심장 쪽으로. 그리고 원장님 그러면은 이제 네. 제가 있는 병원은 이 벌브에서 그렇죠. 1cm 지점에서 1cm 가는 데도 있고 네. 2cm 가는 데도 그래서 있고 저희 궁금해서 1cm 가는 데도 있고 2cm. 예. 뭐 1cm.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락에 대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엠볼리즘이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이렇게 붉은 글씨로 해봤는데, 하이포 에코제닉하고 헤테로지너스하고 디펙트가 있는 얼서레이티브한 이런 플락이 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엠볼리즘이나 이제 스트로크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소에코익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호모지너스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에코제니시티가 올라가 있는 카시피케이션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랑 조금 다르게 균일하지 않고 헤테로지너스가 마진도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에코제니시티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네. 거기도 그쪽으로 혈액이 통과되지 않는 거 보면은 그것도 요거 플락 플라그죠. 완전 플라그죠. 플라그죠. 플라그가 예. 있다고 네. 해야죠. 그 안에 헤모라지나 이런 게 있는 예,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주변부로 해서 이제 얼서레이티브한 이런 리전이 동반된 플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프리 플로팅 플락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옳지 않나. 최근에 이런 케이스 한번 있었는데
그 매시브한 임팍을 일으키는 경우를 한번 봐가지고 이런 거는 보이면 바로 좀 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싶습니다. 갖고 오시지. 예? 나중에 아, 예. 제가 한번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네. 떠 있는 경우에는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거죠. 움직이면서 와가지고 예. 그 상급병으로 보내야 되는가? 예, 그렇죠. 예. 저희 병원에 왔다가 이제 저희 순환기내과에 IMT가 의뢰가 왔는데 IMT 의뢰 왔을 때 이런 게 보여가지고 한번 좀 봤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케이스 하겠습니다. 그 87세 남성이시고 그 3년 전 뇌경색으로 통원 치료를 하고 계셨고 3개월 전부터 이제 피로감이나 식욕 부진이 있었고 일주일 전부터 복부 평만감, 소화불량이 있었습니다. 그 스크린 초음파 검사상에서 복강내 복부 저류와 그 전립선 비대상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사이트가 좀 소량은 있었는데 그 말리그넌트와 그 비나인 어사이트를 구분을 하는 걸 초음파에서 좀 클루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이 케이스에서는 복순의 장관이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걸 보아서 그 정상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환자가 원해서 전원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 로비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심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복부대동맥이고 6번은 그 판크레스 바디 그 다음에 4번 SMA인데 지금 좌측 로브에서 요 상에서는 그 크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이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거칠어 보이기는 하는데 17레코가 약간 거칠지만 예. 보면은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면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췌장에서는 앞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시스팅이나 뭐 메스 같은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탈 베인에 그 약간 그 확장된 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센치가 측정이 안 돼서 뭐 약간 늘어나 보인다라는 느낌은 봤는데 저쪽 옆에 게이징 있잖아요. 예. 옆에 아 여기요? 아니 이쪽에 초음파 게이지가 두 칸이 1cm거든요. 아 예예. 그러니까 한 1cm 정도 1cm.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한 아. 7, 8mm 돼 보이는데요. 예. 입체심 좀 조금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이제 간의 문맥은 조금 확장된 상을 보이고 있고 그 간의 담관은 그 늘어난 소견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사이트가 보였는데 그 라이트 키드니가 있고 그다음에 모리슨 포우치에 우리가 보통 어사이트를 발견을 하기가 힘든데 이 환자에 있어서는 그 어사이트가 약간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키드니를 봤을 때 그 키드니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 여기 여기랑 네, 여기 베스 예. 그다음에 좌측 심장도 그 장축상에서 뭐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블레더에서는 뭐 블레더는 여기 보이는 데서는 특별한 소견이 없고 약간 그 전립선은 좀 커 보이는 그런 소견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사이즈 재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클루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위가 그 어사이트로 보이고 그 장관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복강내 그 복수 저류가 있고 저희가 이제 LC 환자들에서 보면은 파라센테시스 할 때 이렇게 흔하게 보는 건데 그 파라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둥둥 떠다녀서 저희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좀 피해서 찌르는 걸 위해서 소너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도 이렇게 좀 어사이트 주변으로 어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리그넌트한 포텐셜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했던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블레더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바울이 있는데 이렇게 좀 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사이트고 그 조류가 있는데 암 가능성이 없다. 아니죠. 악성 복막염일 경우에는 장관이 유착이 막대가 막 덩어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 이 환자는 하트페일리어 같아요. 하트페일리어가 때문에 심장이 때문에 그 키드니도 정상이고 리버도 정상이고 판크레아스 정상이니까 이 아사이트 원인은 아마도 하트페일리어, 컨제스티브 하트페일리어 때문에 아사이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관고리들이 이제 이 암에 의한 복수의 경우에는 장관고리가 유착이 돼가지고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뭐 그냥 잘 움직이니까 일단은 말리그넌트 아사이티스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저널을 좀 찾아봤는데 그 그림을 제가 좀 많이 못 찾아봐서 오멘탈 시크닝이 있거나 그 뭐 페리토니얼 데파짓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당겨지는 듯한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테더링 되는 듯한 그런 사인이 있거나 이런 게 이제 그 레서 세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말리그넌트 사인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프리 플로팅처럼 이렇게 장이 떠 있고 어사이트에 떠 있거나 특징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이 월이 두꺼워지면서 어사이트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 비나인을 추정할 수 있는 클루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월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혹시 엑스레이나 심플 아니 체스트 엑스레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한대 바로 그 병원에 보호병원을 갈라키고 네. 그거 하고 더 이상 검사를 못하고 갔어. 네, 이상입니다. 네. 다 했습니까? 아이고, 어우 잘했습니다. 아 점점 잘하는데 열심히 조금만 더 하면 아주 잘하겠습니다. 불좀 요거 닫아보죠. 네네. 갑상선 아니 달라고 아까 예, 그거 닫고